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국지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조조가 악역이라고요? 제갈량이 하늘을 움직이는 천재라고요? 관우가 의리의 화신이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온 삼국지가 소설 속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역사관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삼국지연이라는 소설과 정사삼국지라는 역사서를 비교해서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질 예정이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미리 눌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먼저 조조부터 보겠습니다. 소설에서 조조는 어떤 인물인가요? 간악하고 교활한 최악의 악역이죠. 한나라 황제를 조종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온갖 나쁜 짓을 다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어떨까요?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조조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일으킨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황건적의 난으로 혼란한 세상을 평정하고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문학과 예술에도 뛰어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출신을 가리지 않고 등용했습니다. 왜 조조가 악역이 되었을까요? 삼국지연을 쓴 작가가 유비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조를 악역으로 만든 거예요.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그럼 유비는 어떨까요? 소설에서 유비는 백성을 사랑하는 성인군자, 의리의 화신으로 나옵니다. 항상 눈물을 흘리며 백성을 걱정하고 형 아우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는 완벽한 인물이죠. 하지만 역사 속 유비는 어땠을까요? 실제로는 매우 현실적인 정치가였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어요. 심지어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비는 유표의 도움을 받아 형주에 있으면서 뒤에서 형주를 차지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런 모습이 과연 의리의 사나이일까요? 관우는 어떨까요? 소설에서 관우는 완전히 신격화된 인물입니다. 의리의 신, 무신으로 불리며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형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는 완벽한 인물이죠. 하지만 진짜 관우는 어땠을까요? 물론 뛰어난 장수였지만 자존심이 매우 강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때문에 척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관우가 형주에서 죽게 된 이유도 손권과 화친을 맺자는 제안을 거만하게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관우가 조금 더 겸손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갈량입니다. 소설에서 제갈량은 정말 대단하죠. 바람을 불러오고 하늘을 움직이고 모든 걸 미리 알고 있는 신선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 제갈량은 어땠을까요? 물론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북벌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5번이나 북벌을 시도했지만 결국 위나라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갈량은 정치가로서는 훌륭했지만 군사작전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어요. 이런 모습이 과연 하늘을 움직이는 신선일까요? 이제 유명한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척벽대전부터 시작해볼까요? 소설에서 척벽대전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제갈량이 하늘에서 바람을 불러오고 불화살로 조조의 배를 태워버리는 엄청난 전투죠. 제갈량의 천재적인 전략으로 조조가 대패하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척벽대전은 어땠을까요? 물론 조조가 패배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갈량의 마법 때문이 아니라 조조군이 수군에 익숙하지 않았고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주유가 주도한 전투였고 제갈량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바람을 불러오는 것도 하늘을 움직이는 것도 모두 소설 속 이야기입니다. 삼고초려는 어떨까요? 유비가 제갈량을 모시기 위해 3번이나 찾아간 유명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훌륭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라면 몇 번이든 찾아가는 유비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정사 삼국지에는 이런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후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는 제갈량이 유비를 찾아갔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3번 찾아간 것은 소설 속 각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우의 오간참 6장은 어떨까요? 관우가 조조의 부하들을 연달아 베어 넘기며 탈출하는 장면은 정말 멋있죠. 하지만 이것도 대부분 소설 속 이야기예요. 물론 관우가 뛰어난 장수였던 것은 맞지만 그렇게 많은 장수들을 혼자서 베어 넘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마도 관우의 무용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안고 척진을 탈출한 이야기는 어떨까요? 이것은 일부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설처럼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혼자서 수만 명의 적을 뚫고 나간다는 것은 역시 과장된 표현이겠죠. 제갈량이 발명했다는 모구유마는 어떨까요? 소설에서는 제갈량이 만든 자동으로 움직이는 말과 소가 나오죠. 정말 신기한 발명품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 기술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갈량의 천재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일 거예요. 제갈량이 죽은 후에도 군대를 움직였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허구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정말로 일어난 일들은 무엇일까요? 황건적의 난은 정말 일어났어요. 이것이 삼국시대 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동탁의 폭정도 실제로 있었고 조조가 위나라를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유비가 한나라 황실의 후손인 것도 맞아요. 제갈량이 출사표를 남긴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출사표는 지금도 중국 역사의 명문으로 남아있어요. 관우가 형주를 지킨 것도 사실이고 손권에게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패배한 것도 맞고 제갈량이 남만을 정벌한 것도 실제 기록이 있어요. 반대로 소설이 만든 거짓말들은 무엇일까요? 조조가 악역이라는 것, 유비가 완벽한 성인이라는 것, 관우가 신이라는 것, 제갈량이 하늘을 움직인다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소설 속 이야기예요. 제갈량과 사마이가 심리전을 벌였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둘이 직접 맞붙은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삼국지가 대부분 소설 속 이야기였다니. 역사와 소설의 차이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재미를 위해 많은 것들이 각색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 속 인물들과 소설 속 인물들 중에서 누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역사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